이미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도권 내부에서 지금 개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목소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압박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은 다 메시지는 전달이 됐다. 더 이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개혁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좀 조금은 신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혁이 국민적 요구의 어떤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이게 매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조금 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검찰개혁 요구하는 8자 집회 어제 또 서초동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해요. 그렇죠. 네, 뭐 수치가 뭐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었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거론은 하진 않겠습니다. 워낙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 그리고 전주보다 더 많이 모였다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거든요. 주최 측이 숫자를 이제 언급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싸움. 누가 많이 나왔네 뭐 이런 식인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어제 이제 많은 분이 모였다는 거는 하나의 어떤 이슈로 뭉친 거겠죠.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이제 내기 위해서 모인 건데 그러니까 시대적 당위성이라는 것이 이미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뭐 이 검찰의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 그만큼 수십 년 동안 사실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남용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독점돼 있고 수사권 같은 경우도 종결, 지휘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던 것.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도권 내부에서 지금 개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목소리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압박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은 다 메시지는 전달이 됐다. 더 이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개혁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좀 조금은 신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혁이 국민적 요구의 어떤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이게 매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조금 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시민들 목소리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는 세 군데 최근에 검찰 집회 2번 하고 최근에 그 광화문 보수 야권의 집회도 저는 취재 차원에서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가 지난번에 검찰 집회보다 확실히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많이 모였어요 어저께. 근데 이제 광화문 집회하고 어디가 많으냐 하는 거는 제 견해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밝히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어떻든 광화문 집회하고 어저께 집회 많이 모였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를 주장하느냐인데 어저께 주장하는 걸 보니까 그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구호예요. 그리고 또 어저께 나온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윤석열 체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보면서 검찰 개혁은 일단 말로는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국 수호가 과연 그 수많은 의혹이 있고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그건 사실상 이제 그 논문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하자는 거는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을 체포하자 이게 집권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불과 2달여 전에 아주 훌륭한 검찰총장 후보라면서 시킨 사람을 윤석열 체포라고 하는 거는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은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 그 두 가지하고 세 번째는 인권 보호인데 과연 과거에 검찰이 잘못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동안 한차도 검찰개혁을 부르짖지 않다가 왜 지금 부르짖는다 하는데 그게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움직이면서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그리고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고속버스 터미널역이나 이 역 근처에서는 일종의 좀 언쟁도 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앞서서도 이제는 좀 지켜봐달라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집회가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측 간의 어떤 충돌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저는 정치권에 있다고 봐요.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엔 국민의 몫으로 나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충돌의 가능성까지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행사에 집회 장소에 나와가지고 정당이 그거를 주도하는 이런 것은 자신의 어떤 역할, 즉 국회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것을 일단의 군중들에 얹혀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를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한국의 어떤 정치인의 수준, 그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정치인들은 국회로 돌아가서 이 문제, 즉 검찰개혁이든 이 여러 가지 조국 장관의 문제든 여러 가지를 정치권 내부에서 해결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교수님 지적처럼 여의도 정치, 즉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거기서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해법을 찾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그게 실종이 되고 지금 광장 정치, 거리 정치의 세대결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 민주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집회와 그다음에 광화문 보수 야권의 광화문 집회, 그리고 또 검찰 집회가 열리고 또 10월 9일 날 또 보수 야권이 또 광화문 집회를 또 계획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소위 에스컬레이팅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는 거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조선 시대에 당쟁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거는 정치권도 풀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대립의 가장 촉발은 뭐냐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바로 조국 장관 임명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소한 광화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다음 서초동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민통합으로 갑시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바로 그 대안 제시의 그 한 출발은 저는 조국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물러났잖아요. 당시 흑석동에 집 한 채 샀다는 거로 물러났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거보다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장관은 꼭 자리를 지키고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만이 해야 되느냐, 이런 국민들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지적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 또 다르게 새롭게 국정 동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 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겠습니까? 사실은 국회가 지금 우리 면면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상황이 돼서도 뭔가 리더십을 발휘 안 하잖아요.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공천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특출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문제 해결적인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건 민주당에도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지도부에게 뭔가 잘 보여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일종의 우리 삭발 릴레이 같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은 답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사실은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돼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는 이겁니다. 검찰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조국 장관의 어떤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많이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수사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안들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결정을 좀 하는 것도 특히나 이제 이 사회가 이런 과정
대결 대 대결, 세대결의 부분, 이것들 그 뒤에 이제 정치권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것들, 이게 불신의 정치. 우리가 원하는 건 신뢰의 정치고 현명의 정치인데 공존의 정치인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예. 중우 정치의 어떤 아주 폐단만 이제 난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정치는 후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정치권 전반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좀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집회가 열렸던 날 정경심 교수 검찰에 다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5시간 정도 조사받고 귀가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앞뒤로 뭐 처음 나왔을 때 조서를 좀 점검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2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고 그 후에 뒷시간은 또 그날 받은 거에 대한 조서를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일각에서는 좀 지나치게 좀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5시간이라고 처음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조사가 네.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제 첫 번째 조사의 부분에서 이제 조서를 열람하는 그런 장면에서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고 예. 그리고 이제 조사를 2시간, 3시간 정도 하고 그걸 결과를 또 열람하는 시간으로 나머지가 할애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혐의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입시 문제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굉장히 답답해요. 빨리 이 문제가 조사가 완료가 되고 결과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고 이게 시간이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한 어떤 이해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또 정경심 교수는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려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적 소모가 되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좀 노력을 해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마무리해줬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예, 계속해서 뭐 국론 분열되고 있고 그리고 뭐 비난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 교수 입장에서도 수사가 장기화된다는 게 그닥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장기화되면은 여러 가지 참 득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득실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뭔가 이제 혐의가 굉장히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축구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시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지금 시간이 변수가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친문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검찰 앞에서 소위 검찰 규탄, 검찰 개혁과 함께 검찰 규탄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체포라는 주장까지 나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검찰이 뭔가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경우에 그러면 뭐 수사가 좀 동력이 약화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수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실제 법 위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조국 장관이 수사 대상으로 해서 소환 조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법무장관이 소환 조사되는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민심에 또 여러 가지로 출렁거리게 됩니다. 양 측면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장관의 소환 시기를 또 늦추려는 그러한 계산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국 장관 소환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 근데 조국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비록 그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루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또 그 소환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공정한 수사냐는 뒷말을 결국엔 낳게 돼요. 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데 시간을 조국 장관 입장에서나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지금 임명된 지 약 한 달 가량 되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을 저는 아주 오래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있으면서 검찰 개혁에 주춧돌 하나는 놓고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역풍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검찰은 좀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역풍을 고려한다기보다도 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고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는 검찰에서는 자기 어떻게 보면 위에 이 감독기관이잖아요. 예.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건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혐의가 없으면 뭐 소환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어떤 아주 안할 수도 있다. 연관된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불러다 놓고 그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어떻게 그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소환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증빙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예.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경심 교수의 어떤 조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아마 검찰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 시기인데 사실 모든 이슈가 조국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 보니 국정감사 역시도 조국 관련 이슈가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법사위 그리고 교육위가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좀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좀 쟁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조국 감사로 된 것.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어떤 1년 동안에 집행된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장면에서 그것들이 완전히 와해가 되는 이런 것은 정치권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국 감사는 조국 감사 하더라도 뭔가 국정감사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이거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지금 이제 법사위 그다음에 교육위 이건 당연히 이제 교육위 같은 경우는 조국 아들 딸의 어떤 입시 관련해서 여기가 이제 많은 이슈가 이제 나와 예.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또 서울대 국감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예. 통해서 아마 야당이 그렇게 많은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법사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 여당 같은 경우는 검찰이 그 안에 있으니까 검찰 개혁 얘기를 할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것들이 모아질 테고 저는 또 정무위원회도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또 질문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이 조국 감사 이것이 벌어질 텐데 지금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감사를 좀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7일에는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0일에 교육위에서 서울대 국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 질문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현재 뭐 분당을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복귀설이 고개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일축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연구를 좀 더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어요? 네, 최근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책을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마라톤을 출전했는데 내가 달리기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내는데 예. 달리기를 하면서 뭐를 배웠는지는 제가 책을 지금 현재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책을 낸 데다가 요번에 또 특히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과 하고 안철수 예. 전 의원과 가까운 이런 의원들이 모여서 일종의 또 당내 비당권파의 또 다른 모임을 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귀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예상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아니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독일에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스탠퍼드 법대 방문 교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한다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단은 정치 상황을 좀 더 관망하겠다는 뜻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조국 전국이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국, 이 사태 전국에서 자기는 여기 들어와서 이번 전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서 손학규 대표와 비당권파가 싸우는데 직접 와가지고 이전 투구에 내가 끼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연말 연초가 귀국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